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요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고 머리도 이게 엉망이네 보니까. 어쨌든 영상이 안 올라오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제 가족을 포함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소송 아시다시피 어떤 수술이나 어떤 시술 혹은 어떤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 혹은 제대로 내가 어떤 걸 수술받고 시술받고 치료받는지 설명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해당 병원 혹은 의사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이겠죠. 물론 그 과실이 중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보다는 우선 민사적인 소송,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붙고 서울대병원 법무팀에 입사를 해서 약 2년 반 정도 법무팀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 변호사가 그렇지만 거기서 소송을 담당하고 자문들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의료소송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을 좀 했고 현재도 의료사건을 몇 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어떤 의사나 병원이 이 환자에게 어떤 잘못, 즉 어떤 과실로 인해서 이 환자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를 어쨌든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의사야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과실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밝혀내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입증 책임이 물론 원고에게 있지만 그게 좀 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의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 이거를 입증하지 않아도 다른 정황 증거들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개연성 있는 사건들이 없는 한은 의사의 뭔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송에 비해서 원고가 입증해야 될 책임의 범위가 좀 완화되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된 것.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원고가 이제 의사나 병원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죠. 왜냐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못을 밝혀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도 의료소송, 병원이나 의사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현실이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과실이 아닌 약간의 고의나 정말 중과실, 심한 과실로 인해서 사건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강남 성형외과에서 정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취 부분에서 그러겠죠. 대부분 마취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가 났는데 제대로 된 처치를 안 하고 큰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아서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 소송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밝혀야 이 위자료, 치료비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 의료 과실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 아니면 합병증 아니면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어요. 환자는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정말 좋은 일만 있겠구나. 예를 들어 지방흡입 같은 수술을 받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 아, 그냥 나는 지방 흡입을 받으면 날씬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 아니면 위험성, 아니면 이 수술의 목적, 내용,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이 수술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이런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 금액이 커지고, 단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뿐 이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백만 원 선에서 인정이 되죠.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료 과실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밝혀내냐. 우선 의료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절차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차적으로 뭔가 어쨌든 이상해야겠죠? 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거나, 적어도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탈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점이 생기거나 반응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치료, 수술을 받은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 일체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당연히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의사가 직접 서명하게 되어 있고 발급해줄 의무가 있어요, 원하면. 의무기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아는 의사분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더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하거나 다른 약물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대략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선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이 진료 기록을 가지고 다른 전문의나 아니면 그 의사협회 쪽에 감정을 해달라고 보냅니다. 그 진료 기록 일체를 보내고 의무 기록 일체를 보내고 질문들을 하게 돼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이 부분이 적절한 치료였느냐, 적절한 대처였느냐. 근데 이거 작성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의사들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냥 진료 기록 내고 여기서 문제 있는 거 좀 찾아달라 하면 찾아주지 않죠,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도 의사고 자기도 언제 소송을 받을지 모르는 입장인데 그걸 다 일일이 봐주면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경 퇴원을 시켰는데 이 퇴원이 적절한 조치였느냐, 약물 몇 cc를 사용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어떤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냐, 아니면 어떠한 증상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상치 못해서 병이 악화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할 때 적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의료소송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환자 상태가 현재도 안 좋다면 환자 신체 감정을 통해서 현재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의료소송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기록 감정을 해서 의사가 회신을 해오는 게 거의 판결문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면 판사도 의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의사 출신 판사분도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의를 가진 의사보다 전문 지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의료 전담 재판부가 존재하고 의사 출신 판사분들이 계시지만 결국에는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그 의무기록 감정 회신이 어떻게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료 소송에 대해서는 결국엔 의학적인 문제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부작용 등을 설명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보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더 중요시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의무기록 감정 회신을 무조건, 만약 그게 좋지 않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고 좋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뭐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그 감정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뭐 그 주관적인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 소아과 사건이라면 소아과 전문의한테 가게 돼요. 왜냐면 제일 전문가니까. 그리고 뭐 피부과, 비뇨기과는 그쪽 전문가들에게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어떤 의사의 어떤 자기 동료죠. 결국은 뭐 같은 피부과 의사나 뭐 비뇨기과 의사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 건데, 뭐 명확히 잘못이 보이면 그렇게 쓰겠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도 아무래도 의사 쪽이 유리하게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고, 뭐 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어쩌다 우연히 어떤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나랑 정말 친한 변호사다, 아니면 나랑 정말 친한 검사나 판사다, 물론 저는 뭐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오고, 아니면 뭐 친척, 인척, 지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부탁하는 게 오면은 과연 정말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의문이 들죠. 왜냐면 뭐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다 사람이고, 물론 안 되죠. 뭐 그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정관예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유죄, 무죄, 검사나 뭐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의사의 경우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주저주저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최대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원고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의료 소송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요새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료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협의체 등이 뭐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국가에서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서울역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이런 강제성이나 이런 전문성을 봤을 때 법원을 통해 하는 소송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 없어요. 뭐 병원 측에서 사망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응하기 싫으면 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응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의무가 없어요. 그 결과에 따른.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낭비,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고 사건이 좀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기록 감정 신청을 잘하고 회신을 잘 받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근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근거로는 의료 과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손해배상액을 그럼 얼마를 청구해야 되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진료받는 치료비, 그 다음에 내가 그 의료 과실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플러스 위자료, 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가 되고, 그거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내가 일을 잘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학생이었던, 근데 내가 이 수술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노동 상실이 생겼다. 그러면 노동 상실률에 따른 적극적, 소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극적 손해, 소극적 재산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월급을 월 800씩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뭐 한 달간 입원해서 일을 못했다. 그러면 80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보이는 직업, 예를 들어 뭐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뭐 이런 직업인데 몸에 상처가 생겼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어. 장애, 추상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남으면 그걸로 인한 위자료든 손해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도표화가 되어 있고 다 이제 어느 정도 계산식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의료 사건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제가 뭐 잠시 보여드리자면 책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뒤에 보시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뭐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 업무상 질병 요양부터 해서 입원 병력 이런 것들이 다 표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막 정말 뭐 두서없이 체계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도 느껴지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편집자분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워낙 이제 다른 의사분들도 바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더 그래서 감정이 원활치 않아서 사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긴 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되면 사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이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뭐 변호사분들이 조금 더 낫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료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제 좀 더 자주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뭐 주변에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보시고 뭐 다 좀 그럴 분들이 없다 하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